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이슈네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뭐 한국을 포함해서 또 네네.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로 좀 많이 고치를 썩는 것 같은데 중국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요. 감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네. 작년에 인구 센서스를 실시를 했고 11월 달에 네. 당초에는 3월이나 4월쯤 발표할 걸로 알았는데 이게 발표가 늦어지면서 별의별 추측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숫자를 마사지하고 있을 것이다. 뭐 하는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어제 인구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1,177만 명. 네.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건가 하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5.38% 증가한 걸로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나타났습니다. 증가를 했네요. 네, 증가했고 연 평균으로 따지면 0.53%씩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그 전에 10년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증가율로 따지면은 연평균 0.57%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0.04%포인트만큼 인구 증가율이 둔화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은 신생아 숫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 신생아 숫자를 2019년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30%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증가율 둔화의 원인이 신생아 출생 감소고 이거는 결국 곧 인구 감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은 2017년에 낸 보고서에서 보면은 중국이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네. 블룸버그는 어저께 이 발표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에 맞닥뜨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중국은 아직은 이 인구 파워가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기 그렇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인도한테 역전이 당하지 않겠느냐 역전당하는 시기는 과연 그게 언제겠느냐라고 추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 인구와 관련해서는 13억 8천만 명 정도로 네. 보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인도는 출산 금지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없죠. 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아마 2022년 정도 오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내년쯤이면 인도의 인구가 또 역전을 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말고도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구 발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60살 이상의 인구가 18.7% 그리고 네. 65살 이상의 인구가 13.5%인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령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표가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은 고령 사회의 초입 거의 그러니까 13.5%니까 0.5%포인트밖에 남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마 대략 짐작이 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 뒤에 17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 그러니까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16.5%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13.5%라는 사실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인구 중에 그것도 13.5%가 현재 65살 이상이다. 이 네. 얘기는 중국이 짊어져야 될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정년이 우리보다도 좀 더 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본다면은 이 13.5%이긴 하지만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우리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소식을 첫 번째 이슈로 좀 꼽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최근 암호화폐 움직임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버블 붕괴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JP 모건의 전략가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전체 암호화폐의 비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거품 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55%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총액 비중이 55%에서 35%로 떨어지고 난 뒤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43%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비중이 줄어들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중 확대를 못한다면은 비트코인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거품이 한 번 더 꺼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TV 코미디 쇼 출연을 통해서 또 사기를 친 일당이 있다면서요? 통해서가 아니고 계기로. 그걸 계기로 인해서? 내용이 네. 뭔가 하면은 정말 참 이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개판, 아사리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별별 일이 다 하는데 있죠. 정말 아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기인가 하면 유튜브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SNL 프로그램을 갖다가 링크를 시켜서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가 네. 5억 개의 도치코인을 쏠 거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시청을 해라. 네. 그래서 시청을 하면 자, 2배로 줄 테니 당신 비트코인을 송금을 해라. 10개를 네. 송금을 하면 20개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인 비트코인이 모두 몇 개인가 하면은 970만 개가 모였고, 그러니까 970만 개를 송금을 해준 겁니다. 네. 시청자들이.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 따져서 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이 좀 넘죠. 네. 500만 달러 정도를 이 송금을 했는데 2배로 돌아온 게 아니고 링크, 이 유튜브 계정 자체가 폐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먹튀를 한 거죠. 그렇죠. 사기쳐서 먹고 튀어버렸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사기 아닙니까? 내가 2배로 줄 테니 너 나한테 줘봐 했던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5억 개를 쏜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 가지고 사기치는 내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암호화폐 갖고 계시는 분들 꼭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